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의 발병 요인으로 지적되는 질병이 고혈압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혈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고혈압을 얘기할 때 생활습관병으로 부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순환기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은 고혈압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선 고혈압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압 그러면은 유전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뭐 보면은 주변에 짜게 드시거나 살 많이 찌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확실히 혈압이 올라가고 또 고혈압은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생활 습관을 좋게 해서 이제 운동 많이 하고 본인이 스트레스 관리하고 음식 조절하면은 혈압을 약을 덜 먹든지 안 먹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생활 습관병이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짜게 먹는 편인가요? 짜죠. 우리 매일 많이 먹는 드시는군요. 짜게. 국도 짜고 예. 찌개도 짜고 김치도 짜고 다 맛있는데 굉장히 짜요. 저기 짬뽕 한 그릇 전부 해갖고 소금 내면은 그게 막 13g, 17g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한 그릇 다 드셔도 하루 필요한 양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네. 짜게 드시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위에도 안 좋죠. 혈압 말고도. 네네. 그러면 이렇게 식습관에서 짜게 먹는 것 외에 또 혈압을 높이는 다른 위험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유전이 있어요. 유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거나 부모님 두 분이 다 혈압이 높으면 살이 안 쪄도 언젠가는 나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약 드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혈압이 괜찮았는데 자꾸 살이 찐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들 외출도 안 하시고 집에서 배달시켜 드시고 집에만 드시고 운동 안 하셔서 혈압이 더 올라 들어갔어요. 혈압 환자분들이.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살찌죠. 그리고 이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은 기름도 들어가고 패스트푸드가 되게 또 굉장히 짭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식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래 야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혈압이 또 낮으세요. 야채 안에 그 자체 혈압을 또 떨구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 2차적 고혈압이라 그래서 뭐 콩팥 혈관이 있고 좁거나 아니면 뱃속에 혹이 나서 그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오르는 그런 고혈압, 그거는 좀 특수하지만 치료를 따로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좀 혈압이 높으셨다라고 하면 나는 미리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자주 재봐야죠. 자주 재보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네. 배 안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좀 평소에 너무 짜거나 기름진 걸 좀 피하시는 습관,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혈압약을 40대부터 먹느냐 아니면 60대부터 먹느냐,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세요. 그렇겠네요. 같은 유전인 집안이 있다 하더라도. 네. 네. 근데 혈압은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도 혈압이 오르는 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 따라왔다가 젊은 분들 재보면 200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 멀쩡하시대요. 매주 등반 가고 자전거도 타고 테니스 친다 그러는데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검사해보면 벌써 심장이 다 부어있고 콩팥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침묵의 살인자라 그래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160만 올라가도 벌써 머리 띵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병원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오히려 좀 행운인 경우죠. 예. 그래서 혈압은 그 국가에서도 자주 재보라 그러지만 본인이 관심 갖고 자주 틈날 때마다 재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 요인 인자가 있다면은 혈압을 평소에도 좀 자주 재보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샤워장에도 있고 직장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혈압은 다 무료로 다 될 수 있어요. 네. 공공기관인데도 조금만 성의만 있으면. 예. 어쩌면 고혈압은 혈압 자체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의 위험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고혈압이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파이프인데, 이 물이 압력이 낮게 흐르면은 그 파이프의 내벽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압력이 120으로 가야 될 게 160, 180으로 쭉 가면은 아무래도 관 안쪽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기 나쁜 찌꺼기가 끼면서 나중에 좁아서 막히게 되고, 심지어는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툭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출혈, 뇌졸중도 있지만 심장에 오는 협심증의 주 원인도 될 수가 있고, 네. 더 무서운 거는 이 콩팥같이 혈관이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혈관들이 정말 수천만 다발이 모였는데도 압력이 가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신부전, 콩팥부전으로 가서 나중에 혈액토성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눈에 혈관이 오니까 나중에 시력을 잃기도 하고 네.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만병이죠. 만병의 근원이 이 조용한 고혈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뭐 뇌출혈, 협심증 이런 건 기본이고 심부전, 시력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네.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일단은 봐야겠네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되게 뭐 콜레스테롤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담배도 얘기가 비만도 하는데 이런 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의 60%를 고혈압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들 혈압은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무슨 뭐 콜레스테롤 지방 떨군다고 그런 것만 찾으시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혈압 하나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으시거든요. 네. 네네.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식생활을 비롯해서 나름 노력들을 그래도 하시는데 가족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까요? 그 가족력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데 네. 가족력이 전혀 없는 젊은 분들도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력이 제일 없는 많은 게 분들요?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 지금 한국에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도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네. 이런 어린애들도 제 보면 벌써 140 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고 취직하게 되면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세요. 벌써 혈관이 굳어져 있고. 사실은 이렇게 중학생들 비만한 애들 혈관 조절 검사를 해보면 예. 이미 60대 노인 혈관같이 변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무서운 게 비만이고 그 다음이 또 흡연입니다. 네. 흡연 자체는 혈압을 올린다기보다도 이 혈압이 있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피면은 한 서너 배가 이상 빨리 혈관이 나빠지시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까지 이제 거기 같이 있게 되면 더 나빠지시고. 근데 되게 혈압 있는 분들 되게 같이 있으세요. 또 비만하니까 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합병증이 같이 또 오시게 돼요. 네. 네. 요즘은 가정 혈압계로 매일 혈압을 확인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혈압을 재는 습관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일단 40 넘은 저 부부가 40 넘었다 그러면 네. 상비품으로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추석이 좀 멀긴 했지만 명절 네. 때 우리 자제분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제일 좋은 게 혈압기 좋은 거, 혈압기. 아주 편안한 거 네. 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자기가 유전이 있다 그러면 하나 사서 자기도 재고 집사람도 재고 아이들도 한번 가끔 재가서 애들이 또 같은 유전자가 있을 테니까 네. 올라가는지. 그리고 진짜 주말에는 되게 떨어지세요. 회사 출근 안 하면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내가 또 혈압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약을 드신다면 좀 줄여 먹어볼까 해서 사실은 매일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 매일? 집에 하나 네. 상비를 해가지고. 네네. 네. 네. 근데 방법이라든지 정확한 특정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아침에 재는 게 좋은가, 저녁에 재는 게 좋은가, 아침 저녁으로 재야 한다. 얘기들이 참 많은데 언제 재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재기도 어렵거든요. 예. 다들 바쁘시니까. 근데 우리는 혈압은 24시간 중에 아침 눈 뜨기 1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매일 6시에 일어나는 분 같으면 1시간 전 5시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요. 네. 오르기 시작했다가 한 3시간 더, 9시, 10시까지 오르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제일 높고, 그 다음 피크가 오후 4시쯤에 잠깐 올라가세요. 그래서 모든 혈관 질환,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모든 혈관 질환은 전부 아침에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예, 이때 혈압이 제일 올라가고 이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긴장을 모든 우리 시스템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아침에도 재보시는데 일어나자마자 막 왔다 갔다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세요. 거기에 맞춰서 혈압약을 드시면 오후 되면 너무 떨어져서 막 기운을 못 차리세요. 예. 그래서 조금 세수도 하시고 조금 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상이 없으면 소파에 앉든지 해서 이 팔하고 심장이 같은 위치 누워서 재시면 낮게 나오세요. 네. 그래서 앉아갖고 이게 원칙은 한 3분, 5분, 15분 하라는데 지금 5분 기다리실 여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15분 한 대여섯 번 천천히 하고 한 번 재보시고 좀 높다면은 한 번 더, 2번 정도는 꼭 재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제일 문제니까 저녁 때도 한번 재보시면 좋아요. 근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되게 아침에 높고 저녁에는 약균이 되니까 좀 괜찮으세요. 근데 아침에는 너무 바쁘다. 그럴 때는 뭐 직장 가서 점심 때 재시든 저녁 때 그 대신에 이거를 휴대폰이나 아니면 공책에다 꼭꼭 적어놔서 본인이 알고 있던 그 다음에 병원 가실 때 그 조치사항을 보여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치를 꼭 좋은 적어놔야 거는 되겠네요. 그렇죠. 좋은 거는 2번인데 한 번만 재셔도 돼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안정을 취한 뒤에 재보는 게 좋겠어요. 네네. 흡연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끊어야 하겠지만 흡연 후에 30분 이상 지난 뒤에 측정을 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담배를 한 모금 빨 때마다 혈관이 확확 수축을 해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네. 담배 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담배 피면 가슴이 둥둥둥둥 뛰는 거를. 이게 교감식 흥분하는 거죠. 근데 흡연뿐만이 아니라 커피도 드시고 재시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세요. 네. 커피 드시고는 30분 내에 안 재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커피랑 흡연은 드셨으면 혈압을 아예 재지 마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혈압 높은 분들한테는 쏙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네. 네. 혈압은 한 번 측정하지 말고 2번 연속해서 측정하고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2번 네네, 연속해서 측정을 좀 해주는 게 정할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질 때는 좀 높게 나오다가 두 번째 재면 되게 좀 떨어지세요. 왜냐면 처음에 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재시라는데 다들 바쁘니까 3분을 쉬질 않으세요. 왔다 갔다 하다 그냥 툭 앉아서 재시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질 때는 벌써 한 번 질 때 한 3초나 1분 이상 쉬었기 때문에 혈압이 저절로 떨어지세요. 그래서 사실 한 2분 있다 재면은 더 떨어지는데 그게 자기 혈압이세요. 그래서 왜 이걸 중요시 하냐면 첫 번째 혈압으로 약을 맞추면 나중에 너무 혈압이 떨어져서 기진맥진하고 어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쉬었다 재시든지 아니면 한 번 재고 조금 쉬었다 한 번 더 재시고 그걸로 평균 내시든지 두 번째 걸 기준을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혈압의 기준 남녀 모두 같은 거죠. 이 적정 혈압 같아요. 어떤 기준인가요? 혈압이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위에 혈압 아래 혈압 그러셨잖아요. 네. 위에 혈압 수축기 140, 확장기 90 그러는데 그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일 좋은 혈압은 120에 8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20에 80. 예, 거기에 가깝게 가시는 게 좋고 130에 90보다는 120에 80이 훨씬 5년, 10년, 20년 보면은 혈관병이 덜 생기고 120에 80보다는 115에 70가 더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떨어지면 기운 빠지시죠. 그래서 목표는 그냥 130 이하나 120 정도로 잡으세요. 그리고 재시는 방법 중요해요. 왔다 갔다 재시거나 커피 드신 다음에 너무 높다고 해서 약도 많이 그러지 말고 충분히 휴식한 다음에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살을 빼거나 음식을 조정하거나 해서 또 생활 습관 변화를 해서 더 떨구셔야 되겠죠. 네. 고혈압 전 단계, 고혈압 1단계, 2단계로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게 이제 뭐 140에 90, 150에 110 쭉쭉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왜 자꾸 물어보시냐면은 이게 목욕탕이 나오는데 이제 가면 혈압계가 있잖아요. 거기 앞에 꼭 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1단계, 2단계 따지지 마시고요. 나는 아직 1단계니까 괜찮을걸? 약 드시기 굉장히 싫어하세요. 처음 드실 때 막 꼭 사약 드시는 것도 안 드시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140, 9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솔직히 내 운동도 안 하고, 술도 좀 좋아하고, 좀 게으른 편이다 하면 빨리 약 드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냥 너무 1단계, 2단계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일반인들은. 예. 그냥 낮을수록 좋다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준 잡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이 건강검진에서 근데 고혈압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혈압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게 걸으시면 혈압이 떨어져요.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체중은 안 빠져도 자꾸 걸으시면 혈압이 또 떨어지고 이 혈관도 좋아지시거든요. 많이 걸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여기 뱃살 빼도록 체중 줄이도록 그러려면은 덜 잡수셔야 되겠죠. 물론 소금도 중요하지만 탄수화물 튀긴 거 아주 줄이시고 또 하나 아주 좋은 거는 채소나 좋은 과일을 드시면 그 안에 성분이 직접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덜고세요. 이게 혈압뿐만 아니라 항암작용도 있고 항산화작용. 그래서 자꾸 야채 드세요. 야채 드세요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많이 걷고 하루에 뭐 30분 이내에 30분 더 걸으면 좋은 30 정도라도 걸으시고 체중 빼시고 많이 그다음에 걷고 또 체중 빼시고 야채 많이 드시고 야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그리고 긴장하시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140, 160, 180까지 둥둥 올라가시고 그리고 잠도 못 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심호흡하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또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채소를 많이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채소는 그러면 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채소가 다 혈압에 좋으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히 혈관에 좋은 채소가 이제 우리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은 십자화과 채소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 양배추, 브로콜리, 네네. 그리고 이제 양파, 마늘 그런 게 아주 그 혈관벽을 안 두껍게 얇게 만드는 채소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돼 있는데 너무 또 그것만 드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이, 당근, 상추, 가지, 연근 다 줘서 각각의 좋은 성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골고루.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마도를 많이 권하는데 그거는 도마도는 칼로리가 하나에 주먹만한 게 40칼로리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한 두세 개 드시면 배도 부르고 그래봐야 10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 몸에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도 되실 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먹는 방법은 이제 본인이 좋은 대로 드시면 돼요. 내초도 드셔도 되고 그냥 생걸 드셔도 되고 거기다가 살짝 식용유 외에 좋은 기름, 들기름, 참기름 좀 뿌리셔도 되고 그렇게 지방을 드셔도 됩니다. 그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같은 것들이 좀 좋고 토마토도 좋고요. 다른 또 채소들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고혈압 전 단계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고혈압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약 복용에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방을 내리는데도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140, 90 정도 되면 조금 경과 보세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해보세요 하고 한 두세 달 기다려보죠, 대개는. 근데도 혈압이 변화가 없고 점점 체중은 늘고 어떤 데는 더 올라가요, 점점점. 150, 100 올라가. 그때는 약을 쓰고 처음부터 160, 170에 110 그렇게 나오고 아래혈압이 높으면 첫날부터 병원서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한 그 정도 혈압에서는 생활습관 변화를 보는데 저는 꼭 물어봐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혈압 높은 사람이 있냐고. 근데 아빠도 약 드시고 엄마도 약, 둘 중에 한 번 약을 드신다. 아니면 우리 오빠가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분은 거의 약을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약을 혈압이 아주 높을 때 드시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 드시는 게 더 장수하고 이런 합병증이 덜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옛날 약들은 혈압만 떨궜어요. 근데 요즘 약들은 혈압을 떨구는 동시에 이 혈압약 자체가 동맥경화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압하고 관련 없이.
요즘에 뭐 코로나 또 어떤 그런 효소가 많이 들은 약들이 있는데 네. 그런 약들은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몸에 좋은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드실 거면 빨리 드시라고 권합니다. 예. 근데 사실 고혈압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 드시면 안경 쓰시잖아요. 잘 안 네. 보이셔서. 그 나이 드시면 누구나 다 혈관이 노화돼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살 되시면 60살 되시면 우리나라 60% 약을 꼭 드셔야 되고 70살 되시면 70%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씩 그냥 편안하게 드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른 뭐 이게 텔레비전 광고하는 보약들은 그렇게 비싼 거 드시면서 혈압약은 또 안 드실래 그러세요. 그런 약 뭐 한 1000알 먹는 것보다 혈압약 한 알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과학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혈압약 드시는 걸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 진짜 확실한 보약 먹는다. 이 혈압약이 얼마나 수십여 명의 생명을 살린지 몰라요. 전 네. 세계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믿고 의사가 드시라면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고혈압이 워낙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또 평생을 관리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10년, 20년, 30년 긴 세월 약을 복용하시는데 네. 근데 또 익숙해져서 이 중간에 임의로 약을 끊는다든지 줄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으세요. 네. 끊는 분들은 많으신데 줄이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줄이는 분들은 저는 이제 좀 자주 못 오는 분들은 바빠서 미리 얘기해줘. 갑자기 균이 빠지거나 어지럽거나 했을 때 본인이 운동을 많이 했다 할 때는 혈압을 재보고 그날은 약을 반만 드시든지 특히 주말에는 출근 안 할 때는 혈압 재보고 약 드세요. 왜냐면 주말에 혈압이 떨어지세요. 그리고 주말에 되게 등산들 가시거나 또 좀 산책이라도 하시니까 기분이 좀 편안해지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때는 혈압약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요즘같이 다들 사는 거 취업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다 경기 안 좋고 그러면 다 혈압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중요한 뭐 이게 거래가 있다. 네. 또 뭐 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 위험하다 할 때는 약을 평소보다 반을 더 드시고 가는 것도 안전하죠.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텔레비 보면 그러다가 뻥 쓰러지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다 연극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들 오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안 하고 일부러 약을 의미로 끊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200이 넘어도 증상 없는 분들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뇌출혈이나 신경경색에 갑자기들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옛날보다 더 올라가서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혈압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아까처럼 기운 없거나 혈압이 너무 낮을 때만 하루 건너뛰거나 반할로 줄이거나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네. 이 혈압약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약의 부작용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혈압약의 혈압을 떨구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맥박을 느리게 하는 게 있어요. 맥박을 느리게요. 예. 이런 거는 평소에 여성분들이 좀 예민하고 그러면 혈압이 오르면서 맥박이 빨라지거든요. 부정맥도 나오고. 그런 때는 아주 잘 들으시는데 남자분들도 이런 걸 드시면 너무 기운이 빠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혈압약들은 좀 기침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혈압약 드시고 나서 자꾸 마른 기침 나면 또 호흡기내과 가시는데 한번 혈압약 준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가 혈압약 먹어서 자꾸 마른 기침이 나. 그때는 좀 그 약이 잘 안 맞는 분이 약을 예. 바꾸시면 되고 어떤 약들은 이제 좀 짜게 드시는 분들 이뇨제가 특히 어르신들은 굉장히 혈압에 잘 들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좀 또 되게 전립선이 큰 남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 제가 전립선 때문에 원래 자주 보는데 이 약 먹으니까 밤에 잘 때 더 많이 깨요. 뭐 4번씩 일어나 소변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소변이 좀 덜 나오고 혈압을 떨구는 그런 약으로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거,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지식과 견해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약을 좀 바꿔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거는 꼭 혈압약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벌써 부작용 나는 분들은 한 2주면 부작용이 나세요. 그래서 되게 2, 3주 지나서 괜찮으시면은
드셔도 되는데 예.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네. 이 약을 계속 드시는 게 좋은지 이용량이 맞는지 또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건 어떤지 다 한번 좀 주치의사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도 보면은 50년 전에 나온 약을 지금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혈압은 똑같이 120, 80 떨어져도 어떤 약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연장되느냐 보면은 무려 5, 6년 이상 차이 나는 약들도 있으세요. 네. 그만큼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약학도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이거 지금 30년 먹고 있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하고 한 번쯤은 상의를 해보셔서 새로운 약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지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순환기 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하는 건강정보 예속노. 오늘은 혈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예,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요. 혈압이 정상이었던 사람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거나 배가 나오고 체지방이 늘어나는 비만이 되면 혈압이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진단된 고혈압은 아무리 살을 빼고 문제가 된 질환들을 치료한다고 해도 정상 혈압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한번 고혈압 진단이 나오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이게 당뇨병이 문제라고 하던데 그런 음식이나 운동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혈압약은 끊을 수 없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혈압이 정상이던 사람도 콩팥이나 당뇨병, 비만이 혈압을 높인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콩팥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이 많으세요. 이거는 이제 혈압과 관계없이 콩팥 자체가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혈압을 잘 걸르지 못하니까 혈압이 올라가시고 아. 또 하나는 혈압이 오래되면 콩팥이 나빠지세요. 예. 그래서 이 서로가 이제 이 역기능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은 살을 빼면 혈압약을 끊거나 안 드시는 경우도 흔히 있으세요. 그리고 네. 당뇨병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기보다는 혈압 있는 분들이 당뇨병이 잘 생기세요. 거꾸로 혈압 있는 분들은 비만도 많고 잘 안 움직이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으면 혈관 질환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해도 혈압약은 계속 먹어야 하는 건지 끊는 경우는 없는지도 궁금하다는데 어떻습니까? 끊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쉽지 않군요. 제일 쉽게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비만 때문에 온 고혈압은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하면은 혈압을 정말 잘 끊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혈압약을 비만은 아니더라도 혈압약을 드시던 분들이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많으세요. 뭐 네. 한두 시간씩 매일 걷고 하여튼 다이어트하고 야채 많이 드시고 튀김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혈압이 뚝뚝뚝 떨어져서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빼짝 말랐는데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은 약을 잘 못 끊으세요. 근데 좀 속으로는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왜 약을 못 끊느냐? 이렇게 살 빼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운동하기가 쉽지가 쉽지 않으세요. 않죠. 본인이 잘 지킬 수 있으면 약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드실수록 조금 드시는 경우도 많죠. 네.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압약으로 혈압 조절에 신경을 쓸 경우에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걸까요? 혈압약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당뇨병이 있는데 혈압까지 높으면은 혈관이 더 빨리 상하세요. 콩팥도 더 아주 많이 상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당뇨병 있는 분들 혈압 치료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당뇨병이 있는데 혈압까지 있으면은 뭐 당뇨 있는 자체가 위험이 한 4, 5배 늘어나는데 혈압까지 있으면 지금 한 7, 8배까지 보고 단백까지 거기다 흡연까지 하시면 열몇 배까지 올라간다고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도 소홀히 안 되는 병이죠. 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당과 혈압이 좋아지는 상태는 비만인 분들이 살을 빼거나 아니면은 이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야채 드시면
당과 혈압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이래서 이렇게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일단 살을 빼셔야겠네요. 운동도 열심히 네네. 하시고요. 짜게 먹는 게 안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김치, 젓갈, 국, 찌개, 식탁에 늘 올라오는 반찬들이잖아요. 나트륨 네. 섭취를 줄이기 위한 요령 있을까요? 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김치를 세 쪽으로 나서 물로 식혀서 드시는 분도 있고 너무 드시고 싶으니까 제일 쉬운 거는 국이나 찌개 하나만 하나만. 드시든가 아, 그나마 또 국도 반만 드시든지 찌개도 몇 숟갈만 드시고 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찌개가 굉장히 짜거든요. 예. 국도 짜고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식단을 보면 혈압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다 비정상으로 다 여기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 반찬들을 젓갈을 매일 드시지는 않지만 네. 가끔 드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국찌개를 꼭 매일 밥 말아 먹는 습관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고 그래서 편법이지만 물 말아서 밥에 드시면 소화기능 거센들은 위에 안 좋다 그러는데 네. 이런 국이나 찌개를 많이 피할수록 했어요. 빨리 배가 불러붙거든요. 예, 일단 짜게 드시면 안 그래서- 되겠네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야채를 먼저 한 상 차려놓고 이것저것 좋은 거, 뭐 된장에다 고추장 찍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에 손이 가고 밥에 가면은, 그때는 짠 게 잘 안 들어가요. 아, 그리고 밥도 덜 드시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체중도 자연히 빠지게 되죠. 네. 그럼 반대로 충분히 드시면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칼륨과 칼슘 섭취가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죠. 네. 이 칼륨이 많은 게 이제 바나나 같은 거거든요. 바나나. 그래서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은 외국에 바나나 2개씩 먹으면 아무 병도 안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칼슘도 도움이 되는데 하여튼 이게 그 야채 칼륨이 모든 야채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그런 거를 많이 드시면 사실 야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압이 높지 않거나 네. 약을 드셔도 조금밖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사과라든지 당이 없으시다 그러면 당이 있으면 좀 조심해서 드시고 사과라든지 뭐 귤이라든지 우리 흔히 보는 요즘에 이제 참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일을 당에 조심하시면 적당히 드시면 배도 포만감도 오시면서 혈압도 조절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름은 더워서 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겨울엔 추우니까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사계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예, 오히려 우리가 다 겨울만 무서워하는데 네. 이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으로 들어가는 요 초입에 뇌졸중 환자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서요. 요즘 같은 시기요. 이렇게 더워도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폭염 때 많이들 쓰러져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폭염 때도 빨리빨리 땀 자주 씻고 네. 선선하게 하시고 그늘로 피하셔야지 특히 이제 어르신들 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겨울은 또 물론이겠죠. 하여튼 뭐 사시사철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내지 마시고. 네네.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관리 중인 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세상에서 제일 싼 보약이 혈압약입니다. 사실은. 혈압약. 예. 예, 한번 지금 보면 병원에도 오실 때 다 몇 가지씩 드시고 오세요. 그럼 네. 한 날도 안 드셔도 되니까 의사가 드시라면 약 그냥 한 두 알씩 꼭 드시고 야채 꼭 많이 드세요. 채소 많이 정말 드시고요. 좋은 보약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원 예속운도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